또 어법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능동수동 디테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디테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생각을 아마 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볼게. 분사 공부하고 왔을 거야. 그치? 분사에서 능동은 ing였고 분사에서 pp는 수동이었어. 능동수동 됐네. 자, 동사에서 수동은 뭐 BPP 이런 게 생각이 나려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능동수동이었다면 지금 공부할 능동수동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런 거에서도 능동수동이 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거. 그래서 이제 능동수동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라기보다는 완료 시제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써야 될까? 비빙 PP는 뭘까? 투부정사에서의 능동수동은 어떻게 써야 될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have PP. have PP. 이거를 이제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간혹 물어봐. 자, have PP 능동일까 수동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수동이라고 대답해. 왜 그럴까? PP 때문에 그래. PP 때문에. PP를 우리가 분사 공부할 때 수동이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have PP, PP니까 수동이겠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의 PP는 좀 정확한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서의 PP는 수동을 나타내는 PP라기보다는 완료를 나타내는 PP야. 말이 조금 어려워지지.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넘어가도 괜찮아. 조금 다른 건데 자, 얘는 능동이야. 그러면 완료 시제를 수동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have been pp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have been pp를 쓰면 이게 수동이 돼. 이게 무슨 차이냐고? have pp가 능동이잖아. have pp지. 비동사의 pp가 been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동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동을 더해서 수동이 된 거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거 뭐 투부정사가 됐건 뭐 동명사가 됐건 완료 시제가 됐건 그 자체로는 그냥 항상 능동이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 그 자체로는 능동인데 거기에 수동 작업을 하면 수동이야. 수동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로 있어? 그건 능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다시 현재 완료잖아. 그치? 현재 완료 그 자체로 뭔가 하지 않았어? 그럼 능동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수동 작업을 했어? 그럼 그땐 수동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됐지? 결론 능동, 수동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어. 자, 여기에서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여기다 써볼게. have been ing 능동일까 수동일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수동 작업을 하면 수동이라고 했지. 수동 작업을 안 하면 능동이라 그랬잖아. 이거 수동 작업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기 보면은 비동사에다가 ing 붙였잖아. 이거 수동 아니지. 비동사 ing 뭐라 그래? 우리 진행형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료 진행이라고 불러. 그럼 결국은 뭐야? 능동이야, 능동. 됐지? 머릿속에 하나만 집어넣자. 수동 작업을 해야 수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할 것 같아. 자, 밑에 거. 자, 비빙 PP. 이거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은 자,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네? 이거 뭐라 그래? 진행형이라 그래. 진행형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냐면 비동사하고 pp를 붙인 게 보여. 그럼 이거 수동이네. 비동사의 pp니까 수동이잖아. 그래서 저거 비빙 pp는 진행수동이야. 진행수동. 조금 생소한가? 진행수동이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비빙 pp는 능동일까 수동일까? 수동 작업했지? 수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 투부정사 한번 가보자. 자, 투부정사 가지고도 수동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자, 기본적으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 왜? 수동 작업 안 했잖아. 그치? 투부정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투부정사 자체의 수동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아. 자, 투부정사는 능동이야. 그러면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to, be, pp라고 쓰면 돼. 그러면 수동이 돼. 봐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잘 썼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pp 붙였잖아. 수동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투부정사가 그대로 존재할 때는 능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to be pp라고 해서 수동 작업을 하면 그때는 수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칠판 지웠어. 이제 말로 해볼 거야. 그 필기 아마 했을 건데 필기한 거 보지 말고 이제 나만 봐봐. 영상만 봐봐. 자, 완료 시제. have pp잖아. have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have been ing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have been pp 수동이지. bpp 수동 작업을 했잖아. 수동 작업을 했으니까 수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 비빙 pp 뭐랑 뭐랑 합쳤어? 진행하고 수동을 합쳤지. 진행 수동이라고 불러. 진행 수동인 비빙 pp는 비빙 pp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 자, 비빙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왜? 수동 작업을 했으니까. 됐지. 자,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존재하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기본적으로 능동. 수동 작업을 따로 하지 않으면 능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투부정사를 가지고 수동으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와? to be pp. to be pp 나오면 그때는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라는 거지. 자, 다음 거. 동명사거든. 동명사. 자, 동명사는 능동일까, 수동일까? 대답해야지. 이쯤 되면은 수동 작업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 자체는 능동이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사 원형의 ing 형태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동 작업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은 동명사 고 비 pp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빙 pp는 동명사 수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동사라고 하면 가끔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must, will, should, can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이거는 깨질 수 없는 법칙이거든. 물론 생략이 되는 경우는 가끔씩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그러면 조동사와 동사 원형 이 세트 자체는 써볼게. 조동사의 동사 원형 이 세트 자체는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 왜? 왜 능동이야? 수동 작업을 안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수동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동 작업을 해봅시다. 자, 조동사 뒤에다가 BPP를 쓰는 거야. 물론 B는 정말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MR is로 고치지 않고 정말 B를 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can be 뭐, must be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유지가 되고 수동 작업을 했으니까 아, 이제는 수동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또 지워볼게. 자, 말로 해보자. 자, 동명사 자체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다. 자, 동명사를 수동으로 바꿀 때는 빙 pp. 조동사에 동사 원형 붙인 것 자체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다. 저걸 수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조동사에 bpp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시를 봅시다. 몇 개냐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1번 볼게. She has been looking after her sister for 3 hours. 이렇게 나왔어. 자, 보면은 이거 완료지. 그치? 완료 이렇게 적어볼게. 자,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ing 붙였어. 이거 진행이라고 하지. 진행. 자, 그러면 look after는 돌보다 라는 뜻이야. 그녀는
자신의 시스터를, 여동생을 3시간 동안 돌봤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완료 진행 써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돼. has been ing는 능동이었지. has pp는 뭐였어? have pp 뭐였어? 능동이었잖아. have been pp는 수동이었지. 이제 그거를 구별하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녀가 여동생을 돌보는 행동을 했잖아. 그 능동이 맞는 상황이야. 능동. 그럼 능동이 맞아. has been pp로 쓰는 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가 정답이야. 이렇게 가면 돼. 다음 거. 자, 같은 거야. 완료 시제지. 물론 과거 완료긴 하지만 어쨌든 완료 시제고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으니까 진행이야. 능동인 거지. 능동. 그래서 그가 지금 상황상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 그가 TV를 보고 있었어. 내가 집에 왔을 때. 그가 TV를 보고 있었어.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 맞아서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라고. 다음 거. The tree was happy to break by the man.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해서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해석 한번 해볼래? 자, 해석을 해보면 이거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동화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 나무가 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라져서 그 사람이 나무를 잘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자르니까 나무가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자르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자르는구나. 그래서 난 지금 행복해.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나무가 그 남자에 의해서 자르는 걸 당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수동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써보자. 어쨌든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점에서 수동을 써야 되는 거고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써야 돼. 투부정사 수동 어떻게 쓴다 했지? to bpp. 그치? to bpp. 얘는 어차피 틀린 거고 to be broken이라고 적으면 돼. 그러면은 투부정사 유지하면서 수동의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또 If I win the race, I will be loved by her again. 내가 만약에 레이스에서 이기면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조동사에다가 동사원형 쓰면 능동이고 조동사에 BPP 쓰면 수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경기에서 이기면 나는 그녀에 의해서 사랑을 받겠지. 그러니까 수동이 정답. 이렇게 가면 되고. The smartphone has helped me do my homework. 스마트폰이 도와줬어. 내가 숙제를 하도록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능동수동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야. 자, have ppg, has ppg.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has pp. 헷갈려? 적어볼까 밑에다가? 이거 has pp잖아. have pp의 3인칭 단수형이죠. 어쨌든 자, have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pp가 들어갔으니까 수동이지. 이러면 안 돼. 자, pp가 들어갔으니까 수동이 아니고 이거는 능동이야 능동. 완료 시제를 수동으로 쓰려면 have been pp였어. have been pp. 근데 지금 have pp가 써 있어? 이거는 능동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능동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건데 스마트폰이 내가 숙제하는 걸 도와줬다는 건 능동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능동 잘 써 있는 거야. 이거 능동이거든. 된 거 같아? 자, 밑에 거. My keyboard has been bought at the store. 자, bought. 자, had been bought. 이거는 완료 시제고. 그 다음에 비동사 pp네. 이거 수동이다. 봐봐. 그러니까 완료 시제에다가 수동태를
합쳤어. 수동 작업을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수동이 써 있는 거야. 수동이 써 있어. 수동 써 있는 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야. 능동 수동 중에서 수동 써 있는 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 키보드는 그 스토어, 그 상점에서 구매된 거 맞지? 된 거 맞지? 수동 쓰는 거 맞으니까 맞는 거라고 지금. 수동 쓰는 게 맞아. 동그라미 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이쯤 하면은 외우지 않을까?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자, 계속. 자, I want to teach be taught by the teacher. 나는 원합니다. 자, 능동, 수동. 무슨 얘기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능동.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그거를 to be pp, 수동. 능동, 수동 물어보는 문제야. 나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게 맞으니까 수동이 정답이고. 다음 거. That liquid, liquid라고 하면은 보통 액체라고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 근데 우린 수업하는 거니까 액체라고 해석을 하자. 자, 그 액체는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왔지. 근데 그 동사 원형을 정말 동사 원형으로 쓸 건지 아니면 BPP 써서 수동으로 쓸 건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봅시다. 자, 그 액체는 식사 바로 직후에 마셔야 합니다. 능동이야? 식사 바로 직후에 그 액체는 마셔야 하니까 능동이 아니지. 액체는 마시는 걸 당해야 돼. 수동이 맞아, 수동이. 그래서 얘는 틀렸어. 어떻게 쓸 거냐면 must be drunk 이렇게 쓸 거야. must be drunk. 자, 그 다음에 9번. The child had no problem raising being raised by stepmother. stepmother면은 계모라고 하면 됩니다. 계모인데 계모.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보자. have problem ing. 이거는 깔끔하게 쓸게. 밑에다 다시 쓸게. have problem ing라는 수거 구문이거든. 이거는 뭐뭐 하는데 문제를 겪다라는 뜻입니다. have problem ing. 그래서 have problem 지금 뭐 ing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no problem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 아이는 문제가 없어. 계모에 의해서 기르는데 문제가 없어. 길러지는데 문제가 없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아이는 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ing를 수동으로 쓰기 위해서 빙 pp를 썼다라는 걸 한번 집중해서 보자라는 거야. ing를 수동으로 쓸 때는 빙 pp야. 알겠지? 아까 우리가 동명사의 수동을 빙 pp라고 배웠잖아. 근데 꼭 동명사뿐만 아니고 분사나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도 빙 pp로 쓰는 거야. 어쨌든 ing 모양 자체를 수동으로 할 때는 빙 pp. 밑에 거. 자, loving being loved by someone is what I want and need. 자, 이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집어넣겠다는 것 같아. 주어 자리에. 근데 사랑받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동명사를 수동으로 쓰기 위해서 빙 pp 썼구나. 그래서 능동, 수동 중에 수동이 정답이구나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해볼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타동사라고 하면은 뭘 타동사라고 하냐면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래. 그럼 목적어가 없는 동사도 있어요? 네, 있어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수동태 공부하는 거잖아. 자,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동사가 자동사일 때 수동태가 될까? 타동사일 때 수동태가 될까? 생각 한번 해볼까? 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 목적어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타동사라고 부르거든.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라고 불러. 자, 타동사일 때 수동이 될까? 자동사일 때 수동이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답은 뭐냐면 꼭 타동사여야만 수동이 돼. 자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없거든. 근데 있잖아, 수동태라는 게 애초에 뭐냐면 주어하고 목적어의 입장을 바꿔서 말하는 게 수동이야. 목적어가 없으면은 어떻게 바꿀 거야? 이건 수동 자체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다 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린다라고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타동사가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 타동사여서 목적어가 있을 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올 거고 이 동사는 BPP로 바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이 뒤로 가서 뭐뭐에 의해서 하는 어떤 전치사구를 형성을 하게 되거든. 근데 봐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주어고 뭐 얘가 동사겠지? 이렇게 주어 동사겠지?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장 성분에서 빠져버려. 봐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타동사거든.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이렇게 가져. 근데 그 타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목적어가 없어졌어. 이 말이야. 타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더니 목적어가 없어졌어. 예문을 보여줄게. 자, 나는 만듭니다. 점심을. 이란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자. 글씨 좀 예쁘게 쓸게. 뭐 다를 거 없나? 자, 어쨌든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 자,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어로 와. Lunch is made by me.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얘는 분명히 타동사였거든. 타동사니까 이렇게 목적어를 가진단 말이야. 근데 그 타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더니 목적어가 사라져. 이런 일이 발생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이거를 능동으로 쓰는 게 맞을까? 수동으로 쓰는 게 맞을까? 말하자면 지금 make를 쓰는 게 맞을까요? is made를 쓰는 게 맞을까요? 능동이 맞을까요? 수동이 맞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목적어가 없단 얘기는 수동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또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능동이 맞을까요? 수동이 맞을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능동이 정답.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없어? 수동이 정답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야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야매 아니고요. 이게 뭐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사실은 아니야. 근데 조금 뭐랄까 애매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법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법을 좀 자유자재로 다루는 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지우고 다음 페이지를 볼게. 자, 보자. 실제로 The law, 법이야. 법. 어떤 법이냐면 어떤 법이랬느냐. 법이야. 법은 언론은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능동 쓰냐 수동 쓰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 법은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 그걸 말하는 문장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능동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일 거야.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같은 정도로만 하는 게 가장 좋고, 사실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해서 누구 입장에서 능동인지 누구 입장에서 수동인지 이걸로 푸는 게 가장 좋은 건 사실이야. 이거는 팁으로만 알아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해석 한번 해볼게. 그 법은 사람들이 선을 건너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다. 그러니까 네가 정답이야. 능동, 수동 중에 능동이 정답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 다만 알고는 있자고. 알아서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또 밑에 거. 에어 컨디셔너, 이거 에어컨이야? 에어컨은 온도가 go down, 내려가게 한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에어컨은 온도가 내려가게 한대. 능동이지. 그러니까 능동, 수동 중에서 능동이 정답이야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좋은 건데,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능동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은 해볼 수 있다고. 만약에 목적어가 없다면 그땐 수동을 쓰는 게 정답이겠지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또 Cookies are baked in the oven. 자, 쿠키들은 구워집니다. 자, 지금 수동태를 써놓고 나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 뭐라 그랬어? 해석으로 푸는 게 가장 좋기는 해. 일단은 쿠키들은 구워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수동이 맞지라고 생각을 하면 잘 생각한 거 맞아. 근데 확인은 한번 해보자. 베이크라는 단어가 굽다라는 타동사거든. 근데 뒤에 이건 전치사구니까 잘라내고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맞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또 밑에 거. 나는 격려 받았다. 자, 지금 수동태 써놓고 나서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하는 상황이야. 나는 격려를 받았어. 격려를 받았어. 뭐 하라고? 컨테스트에 참여하라고 격려를 받았어. 여기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동이 맞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신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목적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혹여 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보어야, 보어. 왜 보어예요?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패스를 할게. 자, 그 다음 5번. A glass of water. 이거 한 잔의 물이란 뜻이지. 한 잔의 물은 나에 의해서 마시는 거야, 마셔지는 거야? 마셔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BPP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전치사고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이 맞다. 수동이 정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자, rings on our fingers. 자, 반지들은 어디에 있는, 우리 손가락에 있는 반지들은 구매되었어.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구매되었어. 이렇게 말할 때도 뭐 당연히 구매가 되었겠지, 뭐 구매했겠어요. 반지들은 구매된 거니까 수동이 맞아. BPP 맞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건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가장 좋은 건 해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수동이지. 이게 가장 좋기는 해. 목적어는 그냥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느낌으로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건 뭐냐면은 이제 능동, 수동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뭐 완료 시제일 때 능동, 수동의 모양, 뭐 투부정사일 때 능동, 수동 모양, 동명사 능동, 수동 모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약간 후반부에서 공부를 했던 뭐 목적어를 가지네 마네 이런 걸 가지고 능동, 수동을 구별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구나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